3장 연습만이 살길 치수만 보고 창문 도면 그리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미지에 치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추가하려고 해요. 요게 있으면 훨씬 더 그리기가 쉽거든요. 처음 접해 보는 거니까 어,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각 부분에 치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블로그랑 그리고 재판될 때 이미지를 추가해 놓도록 할게요. 요렇게 10만큼, 15만큼, 5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도 5만큼, 요 간격도 5, 여기도 5만큼 떨어져 있게 그리면 됩니다. 자, 가운데에서는 맨 위에 틀에서 25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 창문과 창문 사이는 40만큼 떨어져 있고 끝에는 15만큼 떨어져 있게 됩니다. 자, 세도면에서 요거랑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세도면을 만들 때에는 요 A 버튼,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도면으로 가도 되고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건 파일 탭에서 플러스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새 도면이 바로 만들어져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새 도면을 일단 만든 다음에 가장 처음 할 일은 도면층부터 만드는 일이죠. 자,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열어서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새 도면층 버튼을 클릭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윈도우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에 하늘색을 사용하게 돼 있죠. 하늘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도면층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윈도우라는 도면층의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체크 표시된 게 옮겨가면서 현재 도면층이 윈도우로 바뀌어요. 요쪽에서 바뀌어도 되고 여기에서 윈도우로 바꿔주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편한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그리면 하늘색의 윈도우 도면층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그려 나갈 텐데 이미지 순서대로 왼쪽에 있는 창문 틀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는 순서는 어, 어디부터 그려 나가도 똑같기는 한데 왼쪽 위에 전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려 나가겠습니다. 선 기능을 실행을 해서 그리면 되는 텐데 단축 명령어인 L을 입력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줘도 되고요. 선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기능을 실행해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단축 명령어 사용하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위치가 지정되어 있진 않으니까 첫 번째 점으로는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 설명했었던 극좌표란 거, 이름은 극좌표인데 그냥 마우스 커서로 방향 고정해 놓고 거리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만 눌러서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려 나갈 게 다 직각 방향이죠. 그러니까 F8번을 눌러서 직교 모드를 킨 다음에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사실 F8번이 이렇게 직교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직교 모드가 임시로 켜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정확한 길이를 입력을 해줄 수가 없죠. Shift 키가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교 모드를 켜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일단 오른쪽으로 45만큼 마우스 커서 오른쪽으로 쭉 빼주고 길이인 45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선이 그려집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마우스 휠 버튼 사용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옮겨주고요. 그 다음엔 아래쪽으로 50만큼 50 엔터, 왼쪽으로 20만큼 20 엔터, 그 다음에 아래로 40만큼 40 엔터, 오른쪽으로 20만큼 아래로 20만큼, 다시 왼쪽으로 45만큼인데 혹시라도 잘못 입력을 했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누르거나 아니면 옵션 중에 명령 취소라고 있죠. 그리고 가로 열고 U라고 써 있어요. 이 명령 취소를 클릭을 해주면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U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도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요. 혹시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서 그려주면 되고요. 어, 만약에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서 기능이 끊겼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을 다시 실행해서 끝점부터 다시 그려 나가면 돼요. 여기에서 20만큼, 그리고 아래로 20만큼,
왼쪽으로 45만큼, 그 다음에 위로 110만큼이죠. 110 엔터. 다 그랬으면 엔터를 눌러서 기능을 끝내줍니다. 사실 한 번에 깔끔하게 그려내는 게 더 좋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그려볼게요. 자, 이메이점 클릭을 해주고 오른쪽으로 40만큼 엔터, 그리고 아래쪽으로 40만큼 엔터, 왼쪽으로 20, 아래로 50, 다시 왼쪽으로 20. 그 다음에 요번에 한 번에 잘 그렸죠. 그럴 경우에는 닫기 옵션을 사용을 하면 처음에 기능 실행할 때 처음에 입력한 점까지 직선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닫힌 폐곡선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클릭하다가 실수할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가급적 요 닫기 옵션, 닫힌 형태를 그릴 때에는 요 닫기 옵션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창문을 그려보겠습니다. 창문은 한쪽에 가로가 40, 세로가 30 이런 사각형이 하나 필요한데요. 선으로 그려도 되고 사각형으로 그려도 돼요. 이왕이면 직사각형이 훨씬 더 편하니까 직사각형, 단축 명령어는 렉탱글에서 앞에 3개 REC고요. 버튼을 입력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고요. 자,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구석을 아무데나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릴 때에는 극좌표라는 거, 상대좌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방금 입력한 요점이 임시로 0,0이 돼서 가로값, 세로값 혹은 가로값, 세로값 이렇게 정해지는데 왼쪽과 아래쪽이 음수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클릭한 점에서 사각형이 왼쪽 아래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가로의 값을 음수로, 세로의 값도 음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왼쪽 아래로 그려집니다. 자, 오른쪽 위로 그리려면 둘 다 양수죠. 자, 가로가 40, 콤마, 그 다음에 세로가 30이죠. 30,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처음 입력한 점에서 오른쪽 위 방향으로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선으로 이렇게 3개의 선이 필요한데 전체 길이가 1190이니까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90인데 여기서 요만큼이 40이죠. 그리고 요만큼도 40이에요. 그럼 80을 총 빼면 요 선 하나의 거리는 1110입니다. 가로로 평행한 선을 1110을 하나 그려줄게요. 선으로 위에 꼭지점부터 오른쪽으로 쭉 빼서 1110 엔터, 그리고 다 그렸으니까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서 기능을 맞춰줍니다. 아래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되는데 방금 라인을 선이란 기능을 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L을 입력할 필요 없이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기능을 한 번 더 실행을 해줘요. 라인을 총 3번 써야 되는데 계속 명령어 L을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엔터만 누르면 마지막에 사용한 기능이 다시 반복 실행이 돼요. 반복 실행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편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위에 아래 그렸으면 이제 가운데에 그리면 되는데 이때 객체 스냅이란 걸 사용을 해야 합니다. 중간점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 삼각형으로 중간점이라는 데에 마우스를 살짝 잡아줘요. 이게 안 켜져 있으면 오른쪽 아래 객체 스냅,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옵션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 위에서 두 번째 중간점이라는 데 체크가 되어 있어야 가운데 표시가 돼요. 이게 체크가 풀려 있으면 끝점, 나머지는 다 잡히는데 중간점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객체 스냅에서 중간점 켜주시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쭉 빼서 1110 엔터, 다 그랬으니까 엔터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른쪽에도 사각형으로 그리든 선으로 그리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대칭이란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앞에서 배웠었죠. 자, 방금 그린 요 세 개의 선의 중간점들을 있는 선을 축으로 대칭시키면 똑같은 게 딱 맞게 들어갈 거예요. 자, 대칭시키겠습니다.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기능을 선택을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자, 기능을 먼저 대칭 미러니까 단축 명령어 mi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하죠. 그 중에 앞에서 그린 요 사각형만 선택을 하고 객체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위에 선에 중간점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선에 중간점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로 깔끔하게 붙어 있죠. 원본 객체를 지우겠냐고 물어보는데 yes를 하면 이 친구가 사라지니까 아니오로 사라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할 거 3개는 다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요것들을 조합을 해서 창문을 완성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같은 방법으로 그려줘도 되지만 아직 배우지 않은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기능은 아직 설명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책에서 설명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동이랑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앞에서 이동은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요 복사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복사란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겸 해서 하나씩 일일이 다 그리셔도 괜찮아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죠. 자, 복사란 기능을 사용을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하면 여러 개 더 선택할 수 있어서 객체 선택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복사할 거 다 선택했다 이렇게 신호를 주면 기본점을 찍어 달라 그래요. 이 기본점을 기준으로 해서 객체가 움직여 다니게 되죠. 직교 모드를 꺼놓고 사용을 하면 감이 좀 잡힐 거예요. 기본점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가장 편한 게 이쪽부터 그려나가도 되고 이쪽부터 그려나가도 되고 가운데부터 그려나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편하니까 편한 데부터 그려나가시면 돼요. 꼭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친구를 복사해서 저는 왼쪽 위부터 쭉 그려나가겠습니다. 자, 복사도 마찬가지로 객체 선택을 해놓고 실행을 해도 되고 기능 쓰고 객체 선택을 해놔도 됩니다. 다른 점은 객체 선택을 해놓고 복사를 누르면 추가로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만 복사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아무데나 찝어서 옆에다가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를 다 했으니까 엔터나 ESC 눌러서 기능을 끝내줍니다. 이번에 밑에 있는 거 이 친구를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미지 잘 보면 요 밑에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딱 붙게 복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 위점을 잡아서 끝점에 객체 스냅을 잡아서 딱 맞게 넣어줍니다. 엔터나 스페이스 혹은 ESC를 눌러서 명령을 끝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맞춘 데에서 이제 문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텐데 간격이 이쪽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넣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허공에 떠 있으니까 기준점을 여기 혹은 여기로 잡는 게 편한데 붙여 넣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10만큼 5만큼 떨어진 점을 잡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여기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가져가는데 일단 아무데나 붙잡아 놓고 여기에 딱 붙여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요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요만큼 딱 붙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로로 10만큼 위로 15만큼 10만큼 15만큼 움직이면 되겠죠.
방금 복사한 거 쭉 잡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걸 사각형을 선으로 그렸다면 요렇게 선택했을 때 요거 요 객체와 요 객체는 선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딱 들어오게 선택을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나머지 객체들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친구를 가로로 10만큼, 세로로 5만큼 이동시켜주면 돼요. 이동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점은 기준점은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10, 위로 15만큼만 올라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점은 방금 입력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10만큼, 10, 콤마, 그리고 위로는 15만큼, 15. 요만큼 움직이면 되니까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요 점에서 10만큼, 15만큼 객체가 움직였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5만큼, 5만큼 붙여놓고 5만큼, 5만큼 떨어지게 그려도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5만큼, 5만큼 요 점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5만큼, 아래로 5만큼. 그러니까 음수, 음수. 사각형을 그리는데 둘 다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5, 쉼표 마이너스 5,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하면 딱 맞게 여기다가 딱 붙여놓으면 5만큼 5만큼 떨어지게 복사가 되겠죠. 자,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친구는 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선택을 빼주세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 기능인데 기준점을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5만큼 5만큼 떨어진 위치죠. 그 상태에서 여기로 가져가서 구석점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기능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얼마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으니까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문 틀이 여기에 이 창문이 딱 붙게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밑에 있는 거 한 번에 하나씩 복사를 해도 되는데 이 친구들 간격 똑같은 게 위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면 될 거예요. 복사 기능으로 한쪽 끝점 잡아주고 요 점이 요렇게 복사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복사를 다 끝냈으면 엔터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지금 저는 복사라는 기능을 계속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능 사용하지 않고 하나씩 그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되고 얼마든지 이걸 똑같은 형태를 그리는데 얼마든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스타일을 찾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꼭 똑같은 방법으로만 생각을 하지는 말고요. 더 편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기능을 익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건 그냥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놨으면 반대편에 그려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점대칭 하는 거죠. 사실 점대칭이란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문 틀에 두꺼운 부분이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점대칭에서 여기로 오면 되는데 점대칭은 원래 회전을 180도를 해주면 되는 기능이긴 한데 이 회전도 아직 안 익히질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배웠나요? 이 회전을 배웠었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회전을 해서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위로 가야 되고 밑에 있는 건 밑으로 가야 되니까 통으로 잡아서 회전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따로 회전을 시켜줘야겠네요. 자, 이 친구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보다 조금 길게 선택되면 위에 있는 요 선도 같이 선택이 되니까 불필요한 건 빼고 딱 요것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회전시키면 되는데
회전의 중심점은 요게 딱 중심이죠. 요 겹쳐 있는 요 선의 중간점. 회전 기능으로 요 중간점 잡아주시고요. 180도 돌리면 되는데 복사 옵션을 꼭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친구가 사라지니까. 자, 복사 옵션을 쓰고 이렇게 돌려서 180도 하면 되니까 180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복사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짧은 선까지 같이 선택되잖아요. 이 짧은 선. 이 짧은 선은 복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선택해서 빼줘야 되는데 이걸 빼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으니까 이렇게 겹쳐 있을 경우에는 쉬프트를 눌러서 두 개를 다 빼줍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를 떼고 긴 선을 다시 선택을 해주면 쉽게 긴 선 한 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객체가 겹쳐 있는 경우엔 추가로 선택하고 선택을 제어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선택 순환이라는 추가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켜놓으면 계속 켜놓으면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런 편법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요거를 180도 돌려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되겠네요. 똑같이 회전 기능 사용을 해서 중간에 클릭을 해주고 복사 옵션 사용을 하고 180도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정확하게 회전돼서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지 않은 선이 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끝점에서부터 끝까지 그다음 요 끝점에서부터 끝까지 넣어주면 될 거고요. 요게 중심축이다 라는 거를 선으로 하나 그려주면 될 거예요. 길이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길이가 부족하죠. 요거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냥 겹쳐서 하나 길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짧은 선 불필요하죠. 요렇게 두 선이 다 겹쳐져 있는 부분을 걸침 선택으로 싹 선택하면 둘 다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긴 선만 선택해서 빼주면 되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긴 선을 클릭해서 선택을 빼주면 이렇게 짧은 선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우기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단축 명령어 알파벳 E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짧은 선만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복사라는 기능을 추가로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사실 오토캐드로 도면을 그린다라는 게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문을 그리면서 이 문을 그리는 방법을 총 5가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연습만이 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편한 방법을 찾아서 나만의 스타일을 구축을 하는 게 계속 도면을 그리는 데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번 연습만이 살 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조언을 할게요. 사실 이 영상도 너무 빠르다는 의견 때문에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다른 블로그나 이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